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보다 빛나는 오늘님께서 글 보내주셨는데요. 저요 청취율 조사 와서 이동형이요?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동생이 아니고. 예. 벌써 저걸 계속 밀어. 다음 주에도 미실 것 같은데. 웃길 때까지 밀어야지. 예. 뭐 더 할 맛이 아니,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했어요? 예. 아, 수신제가 취급됐잖아? 아니요. 좀 진행하고 예, 마이크 넘겨드리면 예, 교수님. 요즘 그 교수님 병원에 손님이 없어가지고 손님이 아니고 말씀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예. 손님이 아니고 환자.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구독자도 갑자기 환자라고 얘기하고 식당에 가서 손님들이 많은데도 아유 환자 많네 이렇게 진짜 습관이 직업병.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편해야 돼요. 대하기가.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저기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동형만 외우시고 뉴스 정면 승부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래야 이 작가 지금 저기 휴가 중인데 휴가인데 갈 데가 없어갖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이동형이요. 한 분 저기 해 주셨으니까 이제 9분만 더 해 주시면 이제 편하게 쉴 것 같습니다. 네. 자, 온갖 문제 연구소 4부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얘기해 보죠. 결과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부터. 저는 많이 맞췄어요. 저는 우선 전체 투표율 66%를 잘 맞췄고. 네. 저는 68% 예상했죠. 네. 저 63%.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 민주당이 과반은 넘을 것이다. 정도까지는 예측했는데 이렇게 압승일 줄 몰랐고요. 여기서 얘기하셨대요. 네. 네, 여기서. 그리고 하도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리고 다른 K본부에서 예. 제가 정확하게 이번에 제1야당은 85석쯤 얻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84석이라. 그 정도까지 맞추셨어요? 근데 여당은 저랑 제가 맞아요. 맞췄잖아요. 제가 여당은 150석. 제가 151석. 여당은 이쪽이 더 맞췄어요. 여당은 저는 이제 한 1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아니 얘기했어요. 130석 80몇 석이면 나머지 의석은 누가 갖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군소정당들이 좀 예. 늘어날 거로 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비례정당들이 막 이제 그러니까 아전인수네요. 본인이 맞춘 것만 말씀하시고. 그렇죠. 네. 130석이라고 말도 안 되게 틀리셨는데 엄청 많은 얘기 안 하시고. 163석, 우리 33석 차이인가? 강성범은 잘하시네. 비례정당 빼고 진행자가. 지역구만 네. 130석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별로 맞춘 게 없다는 게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 맞춘 거예요. 투표율만 조금 본인 나이랑 맞춰서 맞춘 거지. 본인 나이라니 66세가 아니에요. 출생연도. 죄송합니다. 갑자기 확 놀랐네. 변호사님은 이 총선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선 결과 저도 좀 놀랐고요. 이렇게 많이 맞아요. 진보나 또 여당이 의석수를 차지할 거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압도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들은 계속 특히 보수 진영에서 계속 혁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혁신에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혁신을 얘기를 하고 전혀 국민들한테 비전을 내세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지 못한 보수 세력들이 돌아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30, 40대가 많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고, 특히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5, 60대 그 층들이 보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50대 그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투표를 좀 여당 쪽으로 해 주셨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년 20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좀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38석이나 가져갔는데 요번에는 지역구 의석 한 석도 없이 그냥 비례대표만 3석을 가져가고 호남 지역의 27석을 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반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163석 지역구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합해서 180석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거는 참 예상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날 아침에 예언을 했던 게 명피셜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제가 썼었죠. 투표율 68%. 2% 차이로. 이거는 제 생년으로 한 거니까. 지역은 151석인데 좀 모자랐네. 12석이 모자랐네. 비례는 18석. 거의 맞췄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점을 쳐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맞춘 게 별로 없는데 뭔 점을 치시려고. 투표율이랑 비례가 거의 맞췄잖아요. 큰 차이 없죠. 제대로 맞춘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100% 맞춘 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사실 속으로는 지역구가 한 164석 정도 될 거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로는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 맞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결국엔 민심이 그렇게 그대로 그냥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연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 확산되는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사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핑계를 그렇게 대죠. 근데 그 부분도 정말 무시 못할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건 맞는데.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것도 계속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상승 효과로 그렇게 받은 거라면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여당이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슬로건대로만 해석하면 된다. 이 뭐냐면 국민을 지켜내겠다. 이게 여당 슬로건이고 싸움 잘하는 사람 말고 이제 일 잘하는 사람 국회에 보내자. 그렇죠. 네. 이게 국민 마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이 특별히 잘한 게 아니라 그렇지. 여당은 평범한 여당이야. 아주 평범한 정치 정당이야. 근데 야당은 바꿔야 산다. 그랬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꾸는 건지가 안 보여. 그렇죠. 그리고 막판에 대안이 약간 없죠. 막말 비슷한 구호만 것도 있지 대안이 없었어요. 판에 폭주냐 견제냐 그랬는데 어떻게 견제할 건지를 잘 그렇죠. 몰라. 네. 그리고 이게 이번 한 번 선거가 아니에요. 네. 4년 전으로 가면 총선을 새누리당이 압승한다 그랬다가 한석 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승부인데 너무 압승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한석 졌지만 진 거야. 민주당 123대 새누리당 120이 졌다고요.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대선 당연히 졌죠. 지방선거 정권 심판론 그때 거론을 졌죠. 졌습니다. 이번에 총선 대패했죠.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수진보 이념 진영 총격돌의 마지막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중간선이 바뀐 거예요. 중간선을 훨씬 좌클릭해야 돼요. 보수가.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지금 소위 태극기 부대에 의존한 반공보수는 생존 가능성이 없다. 정말 개혁보수, 합리적 보수.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미래통합당에는 미래가 안 보였어요. 네. 통합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그 4부에 질문이 몇 개 없어서 천천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질문 하나 했는데 반 지나갔나요? 네. 자, 8번 질문해 주셔야죠. 7번도 안 했잖아요.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당이 지금 몸을 지금 숙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지를 받아갖고 이제는 뭘 해도 이제 욕먹을 일밖에 안 남을 것 같아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말자 뭐 이런 그 이해찬 대표의 얘기도 있었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이렇게 하면은 욕 안 먹을 것이다. 저는요. 자축하지 말고 자중 모드, 겸손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기억하라. 그때 그냥 뭐랄까요. 좀 진보적인 개혁까지만 밀어붙이지 말고 네. 통합으로 가자 이런 얘기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오만과 독선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를 주로 어디가 하는지 아세요? 보수 매체가 해요. 180석 받았으니까 오만과 독선으로 갈 거야.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거예요. 네. 경제 정책 내면 오만과 독선이라고 할 거고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이 대바이러스 부처를 강화하겠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올리겠다. 혹은 부로 올리겠다 했을 때 이것도 또 오만과 독선이라고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만과 독선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을 막 해야 돼요. 막. 지금 왜 몰아줬냐면 일하라고 몰아준 거지 네. 겸손하라고 몰아준 게 아니에요. 겸손은 성과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태도지. 네. 그러니까 겸손, 오만, 독선 이런 거 경계하느라고 할 일 못하지 마시고 국민 다수가 기뻐하는 일을 맹렬하게 하면 그게 대선에서 이제 성적표로 나올 거예요. 뚜벅뚜벅 가라. 예, 그래서 저도 뭐 때문에 이겼다, 뭐 때문에 뭐 졌다 이런 것보다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열망을 좀 실현해 달라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개혁 법안이든 무슨 법안이든 내면은 다 계속적으로 야당에서는 반대만 하는 거예요. 과반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동물국회 만들고 식물국회 만들고 빠루까지 등장하고 이런. 뭐예요? 노루인가 그래요, 그게. 노루발인가. 네, 여하가. 노루발. 예.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좀, 지금,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말씀대로, 일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라. 그래서, 니네 한번 해봐.
니네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 여당이 바랬던 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개혁 입법도 중요합니다.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지 되고. 않습니까? 경제 좀 살려내라.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니네들 마음대로 해. 단 개혁 입법만 너무 매달린다고 하면 국민의 민심이 많이 돌아설 거다. 네. 물론 투책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경제를 좀 살려달라 이런. 네, 저도 뭐 경제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이 그런 정책을 잘 입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잘 아시는 대로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여당이 많은 표를 얻고 지역구 비례대표 합쳐서 과반 이상을 획득한 게 본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반대로 야당 쪽이 너무 잘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대안들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했던 대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믿어보자고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했던 대로 너무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여러 가지 뭐죠? 그 헌법 개헌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폭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야당과도 협조를 하되 우리 민생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사실 지금 현재 이 이른바 좌파 정부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약하다고 계속 비판받아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 대목이 좀 반대예요.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부가 아니라니까요. 중도 보수 정부라니까요. 이 정부 이념이.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은 표준 야당과 민주주의 좀 정부예요. 반대되는 그 여당 그러니까 쪽. 야당이 극우화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념 스펙트럼이 우측으로 확 쏠려 있었는데 이제 반공 보수는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표준 민주주의 중도 정부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오만과 독선이라는 거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겠지만 야당하고도 설득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박주민 의원님께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께서 20대는 일하려고 하지만 일할 수 없는 국회였다면 21대에서는 정말 일 잘하는 국회로 거듭나고 야당과는 협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여당이 또 오늘 김재원 의원이 안 된다 또 그랬어요. 그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저는 황교안 전 대표께서 갑자기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시다가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건 총선 끝나면 그냥 쑥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장이 미래통합당의 김재원 의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도 금액을 좀 낮추는 한이 있어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거예요. 네. 평론가님요? 저는 정답은 없기 때문에 100%를 주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하면 금액을 낮춰서 100% 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단 오늘 이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을 했는데 70% 원안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국회 여야가 이걸 승인하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처럼 5월 중순 전후에서 이게 지급되면 또 좋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야당의 태도를 보면. 그럼 이게 국회. 어떻게 되냐 하면 20대 국회가 끝나요. 2차 추경 못하고.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2차 추경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5월 30일 이후입니다. 그럼 지급 시기는 이제 6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 미래통합당에게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김재원 의원 반대하시고 끝까지 반대하시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 한 달 늦게 지급되고
한번 또 대선 때 또 봅시다. 근데 당재건도 급한데 국민 도와주자는 거를 하나도 안 도와주고 끝까지 발목 잡으면 20대 국회는 제가 교과서에 쓸 거예요. 정말 역사상 최악의 국회. 이미 그렇게 평을 받고 있지만. 그럼 이거 미통당에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번에 컷오프 되셨는데 네. 마지막에 이렇게 당에 해를 끼치시면. 무슨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 물러났다고 또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바꾸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당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좀.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금 네. 기재부 장관도 계속 70%를 밀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네. 그렇게 자, 교수님은 그런 상황이죠. 돈 안 받아도 되는 입장에서. 아니요. 저는 뭐 안 받아도 되지만은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 주고 빨리 풀자. 나중에 어차피 좀 세금으로 위에 있는 사람 풀자.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어차피 세금으로 내잖아요. 또 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그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70%로 하게 되면 그것을 선별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공무원도 고생하고. 예,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국민들한테 다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다시 또 환수를 하면 네. 됩니다. 저는 네. 그 문제는 방법에 뭐냐면 동의합니다. 4월 20일 현재 시정연설에 70% 안이 상정됐잖아요. 맞아요. 네. 5월 중순에 정부가 준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70% 라인이 이미 세팅이 된 거야. 그래서 뭐냐면 건보료 기준으로 70% 끊었고 여기서 재산이 많아. 소득보다. 그러면 이제 빼. 그다음에 건보료를 많이 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증빙하시오. 그럼 줘. 지금 이 세 개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70%를 추출하는데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미 우리는 1,400여 가구가 이 대상으로 셋업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빠르면 이거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야당이 문제죠. 아무리 그래도 선거 끝났다고 이렇게 또 바뀌면 안 되죠, 사실. 예. 자, 마지막으로 압승한 민주당과 저 반전이 필요한 그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30초씩 조언 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저는 뭐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세요, 앞으로. 예. 저는 민주당은 잘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자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도 알고 또 어떤 일을 해야 잘하는 박수를 받을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은 거 국민하고 교감하면서 가시고 미래통합당이 큰일이에요. 보수 재건이 큰일인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 반대입니다. 네. 당 내에서 30, 40대 기수들을 세우세요. 그럼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준석 후보, 뭐 김병민 후보 젊은 자원이 없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서울 험지에서 다 아슬아슬하게 싸우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뒷짐지고 계신 오래 하신 중진들은 다 텃밭에서 됐어요. TK, PK 지역. 이분들 주도권 없어요. 그래야 돼요. 험지에서 떨어진 몸을 불살은 30, 40대에게 리더십을 주세요. 키워야 돼요. 그러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밀어주세요. 그래야 이 건전보수가 그나마 젊은 피로 재건이 되지 안 그러면 또 망한다. 네. 제가 제일 네. 말이 적군요. 제가. 네, 저는 뭐 민주당은 이미 기준이 딱 된 것 같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의해서 국민의 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다음에 미통당 같은 경우는 비전이 있는 혁신으로 거듭나라. 네. 역시 짧게 달라면 또 짧게 또 되고. 야, 만능이시네요, 세 분. 자, 오늘 나온 출연자들의 의견은 개인적 의견입니다. 저희는 책임이 없는 얘기이므로 여러분 이분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MC 권한대행 강성범이었습니다. 이 작가님 집에서 오늘 저 하는 거 잘 보셨죠? 편히 쉬셔도 돼요. 자, 내일도 모레도 딱 사고 나지 않을 정도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